17번째, 성절 상당. 성절은 황제의 해피 버스데이. 성절의 법당에 올라서 말했다. 마음은 허공계와 같으니 허공과 같은 법을 보여준다. 마음은 허공계와 같다. 마음은 허공과 같다. 그렇습니까? 허공과 같습니까? 허공과 같은 법을 보여준다. 허공을 깨달을 때에는 옳은 법도 없고 그른 법도 없다. 허공에 무슨 옳고 그름이 있느냐? 이미 옳은 법이 없고 다시 그른 법이 없다면 옳고 그름이 붙으려면 뭐라도 모양이 있은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 채소가 하나 있다. 신선하다. 옳다. 썩었다. 그르다. 썩었으니까 이제 비료로 좋은 비료다. 옳다. 근데 허공이다. 그냥 허공이다. 허공이 옳은가요? 그른가요? 아니, 거기다가도 또 붙이면 붙이죠, 사실. 붙이는 사람들은. 부동산인데, 땅이 너르면은 좋다. 아무것도 없는 땅인데. 가치를 붙이지 않으면은 애초에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까지 가니까 우울한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허공의 법으로 얘기하면 우울함마저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시비를 안 할 텐데, 아무튼 책 봐야지. 이미 옳은 법이 없고 다시 그른 법이 없다면 그것을 일러 위 없는 불화의 깨달음이라 하고, 위 없다. 위가 없으려고 해도 그 무상정등각, 위 없는 정등각이다. 위가 없다만으로 전달이 될 것 같으면 그러면은 이미 너도 부처 나도 부처니까 그러면은 또 굳이 정등각,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하고 동등하게 깨달음이다. 무상, 위 없는 불과 부처의 과실이에요. 깨달음이라고 하고 또 진여인 불성이라 하고 또 마하반야 바라밀다 라고 한다. 육조스님께서 첫 일성 마하반야 바라밀다를 염하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반야 바라밀다는 모든 불법을 만들어낼 수 있고 모든 보살의 해탈법을 성취할 수 있고 구강의 위 없는 법을 성취할 수 있고 중생이 만드는 법을 성취할 수 있으니 비유하자면 만이보주의 본체가 여러 덕을 갖추고 있어. 만이보주, 선문에서 자주 나오는데 대스님은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대스님 말씀에서는 만이보주, 만이주, 주석으로는 여의주를 가리키기도 하고, 보물은 보물인데 모양 없는 보물이고 내지는 구슬이고 본체가 여러 덕을 갖추고 있어. 동룡과 모든 나쁜 귀신들을 진압할 수 있고, 동룡과 나쁜 귀신을 진압한다. 한참 내가 나쁜 귀신에 쌓여있다. 뒤집어 썼다.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겼냐?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긴 건 나쁜 귀신이 있어서다. 뭘 나쁜 귀신이라 하든 간에. 그런데 이거를 진압하는 만이보조다. 사람의 마음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과 같다고 한다. 뜻대로 된다. 굉장합니다. 어떤 것이 뜻대로 되는 일인가? 그냥 안 넘어가시는. 법자에서 내려가 대중들과 함께 대불전으로 가서 하늘이 돌보시는 임금님 생일날에 도량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아래입니다. 임금님 생일날의 도량. 하늘이 돌보는 임금님 생일날의 도량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뜻대로 되는 일인가? 하고는 불국토를 만들겠습니다. 삼가 아래입니다. 말은 항상 쉬운데 뜻을 안 일으키면 그러면은 펼쳐지는 어떤 모양에 대해서도 다 긍정한다. 근데 이제 몸은 있으니까 또 가족도 있는 거고. 18번째 상당 고화설법 법당에 올라 인용하여 말했다. 법안종, 종주, 법안 문익 스님, 수산주에게 물었다.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남이 있으며 하늘과 땅만큼 벌어진다. 그대는 어떻게 알아차렸는가? 그대는 어떻게 알아차렸는가? 수산주가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면 하늘과 땅만큼 벌어집니다. 그대는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뭘로 하든 여튼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면 하늘과 땅만큼 벌어진다.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면 그러면은 보는 족족 다 나쁜 귀신들이다. 털끝만큼 벌어졌으니까. 너 왜 장부를 맡겼는데 털끝만큼이 얼마라고 해야 될지 몰라도 맨 마지막 단위가 뭔가 하나가 빈다. 1원이든 훨씬 더 작은 금액이든 너는 도둑놈이다. 그러면은 아니라고도 못하고 구멍이 났으니까 어떻게 구멍이 안 나냐 이제 어떻게 구멍이 안 나냐 했더니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면 하늘과 땅만큼 벌어집니다. 그냥 그렇게 대답했어요. 수산주가. 법안이 그렇게 알아가지고 어떻게 얻겠는가? 수산주가 저는 그렇습니다만 스님은 어떻습니까?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면 하늘과 땅만큼 벌어진다. 수산주가 절을 했다. 대스님께서 법안과 수산주는 끊임없이 얽히고 설켜서 틈새 없이 꽉 들어맞아 지장의 문풍을 부축해 세우고 있으니 끊임없이 얽히고 설켜서 틈새 없이 꽉 들어맞아 지장의 문풍을 그냥 문문자예요. 문풍을 부축해 세우고 있으니 서로 혼자서는 구멍숭숭인데 서로 얽히고 설켜서 틈새를 잘 막았다. 눈에 띄는 곳마다 빛이 밝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만약 덕산과 임제에
문하였더라면 임재종의 입장이었으면 다시 집신을 사서 행각을 해야 했을 것이다. 태스님도 임재종인 거고 종을 뭐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튼 다시 집신 사서 더 한참 돌아다니면서 고생해야 될 소리들 하고 있네. 무엇 때문에 그런가?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어도, 털끝만큼만 차이가 있어도 하늘과 땅만큼 어긋난다. 어디에서 이 소식을 얻을까? 하늘과 죄송합니다. 여튼 대스님께서 참 두 분이 뭐라고 해야 되죠? 두 분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기가 막히다. 딱 떨어진다. 그렇지만 임재의 문화였더라면 한참 멀었다. 왜 그런가?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털끝만큼만 차이가 있어도 하늘과 땅만큼 어긋난다. 어디에서 이 소식을 얻을까? 이렇게 끝냈어요. 동그라미를 치든 꼬표를 치든 법안종으로는 동그라미의 동그라미다. 기가 막히다. 임재종은 이거는 뭐 더 볼 필요도 없다. 임재종으로는 왜 이거는 동그라미고 왜 저거는 꼬표냐. 19번째 상당설법 법당에 오르셔가지고 오늘은 다시 5월 5일이다. 단오. 큰 귀신은 박수를 치고 작은 귀신은 춤을 추다가 갑자기 도부신에 부딪히자 도부신, 옛날 풍속으로 정월에 2장의 복숭아 나무 판자에 신다와 이제 차예요. 욱루 두 문신을 그려서 이 문의 신, 뭐 또 어떤 모양이 있는 모양입니다. 신다라는 신하고 웅루라는 신이 문짝에 붙여 악기를 쫓던 풍속에서 복숭아 나무 판자에 그린 두 문신을 도부신이라고 한다. 여튼 큰 귀신은 박수치고 작은 귀신은 춤추다가 갑자기 도부신에 부딪히자 양손으로 가슴을 두드리며 억울한 고통이라고 외치는데 애인이 말했다. 애인은 쑥으로 만든 인형. 단오날은 늘 요 쑥 인형을 말씀하시네요. 문 앞에 걸어놓고 애군을 쫓는 풍습. 보아하니 나중에 태우겠죠? 아유, 뭐 요때는 이제 상식적인 그런 문화였을 테니까 지금은 모르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사전을 보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되고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 말아라. 앞에서부터 다시 보면 오늘은 단오다. 큰 귀신은 박수치고 작은 귀신은 춤추고 그런데 갑자기 도부신에 부딪히자 양손으로 가슴을 두드리며 억울한 고통이라 외치는데 억울하지 않은 고통이 어디 있어요? 내가 좀 감당할 만하면 안 억울한 거고 감당하기 좀 싫으면 억울하다 그러고 다 본래 억울한 건데
옆에 있던 그러면 쑥 인형이 시끄럽네 뭐 그런 투예요. 소리 지르지 말아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무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얘기하는데 시끄러워 이제 이러면 신심나겠죠. 주장자를 들어 아래로 한번 내리쳐 세우고 단지 회호할 수 있는 한 곳이 있으니, 회호는 둘 이상이 서로 섞여 들어가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기대고 함께 존재하는 모양이 되면서도 각각이 독자적인 뜻을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회호할 수 있는 한 곳이 있으니 회호함과 회호하지 않음이 돌아서 다시 서로 교섭한다. 주장자로 한번 내리치시더니 회호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아플 때, 괴로울 때는 누가 이 괴로움을 가져가 주면 참 좋을 테고. 근데 그게 우리의 상식에서는 뭐 몸의 괴로움이면은 뭐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든 아니면은 따뜻한 위로를 통해서 안심을 하든. 괴로울 때는 그런데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거는 나 혼자 가져야 되니까 복권에 당첨됐다. 가족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던데. 그런데 둘이 동시다. 회호 지금 설명이 섞여 들어가 서로 기대고 함께 존재하는데 또 독자적인 뜻을 잃지 않는다. 주장자를 내던지고 그대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 머물지 않는구나. 참 하라. 각자 자리에 머물지 않는구나. 회호할 수 있는 한 곳이 있는데 그거는 어디 갔냐. 그 정도 일난지. 참하라. 늘 참인 건데 정신이 없어도 참이고 굉장히 고요한 가운데 그러면 성성하니 정진을 잘했다. 잘했다가 안 붙을 수가 없는데 생각은 늘 돌아가는 거니까 내가 이상적이라 생각했던 어떤 모양이 펼쳐진다. 이것도 참고하는 거고. 진흙탕 속에 들어가도 참고하는 거고. 20번째 상당설법. 법당에 오르셔서 오늘은 다시 6월 보름이니 옛 공안 한 칙을 기억하여라. 공안 1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안을 얘기할 때. 주장자를 들어 아래로 한번 내리쳐 세우고 6월 보름이면 한참 안거 중인 건데 주장자가 법신을 삼켜버리니 노주가 곁에서 훔쳐본다. 진시탁력찬을 집어세우는 것이 보이느냐. 진시탁력찬, 쓸모없는 물건이나 사람을 욕하는 말. 탁력찬은 아방궁을 진시황이 건립할 때 쓰려고 만들었다는 터무니없이 커다란 땅 파는 기계. 그런데 정작 공사할 때는 쓸모가 없었다. 진나라 때인 거예요. 진나라 때 탁력찬.
을 집어 세우는 것이 보이느냐? 비록 이와 같지만 이 한칙 옛 공안을 내가 그대들에게 거듭 토막내 주겠다. 잘 썩그려 줄게. 주장자를 내던지고 만가지로 달라지고 천가지로 어긋나더라도 나의 도는 하나로 꿰인다. 나의 도는 하나로 꿰인다. 여튼 처음부터 보면 6월 보름이니 근데 이 뒤에 거의 첫 구절이 하한거 해제날 120일 발이 묶이다가 라고 시작을 해요. 4개월 했던 모양이에요. 윤달이 꼈는지. 그러니까 지금 본 20번째 상당설법이 다시 6월 보름이다 하시는 거는 그러면 딱 반결제인 거예요. 반결제 법문에서 옛 공안 한칙을 기억하라 하시고는 주장자를 내리치시고 이 주장자가 법신을 삼킨다. 노주가 훔쳐본다. 절기둥이. 진시탕멱찬을 집어 세우는 것이 보이냐. 비록 이와 같지만 이 한칙 옛 공안을 내가 그대들에게 거듭 토막내 주겠다. 이러한데 법안을 집어삼키고 주장자가 노조는 훔쳐보고 그러면 이 쓸데없는 기계를 너무 커다란 터무니없이 커다란 땅 파는 기계를 세우는 게 보이냐. 주장자를 던지시고 만가지로 달라지고 천가지로 어긋나더라도 나의 도는 하나로 꿰인다. 하나만 달라지고 하나만 어긋나도 죽을 것 같은데 쟤는 나랑 너무 안 맞아. 어긋난다. 말이 안 통해. 나의 도는 하나로 꿰인다. 그런데 출처가 이게 논어에 나오는 공자님 말씀이랍니다. 21번째 하한거 해제법문. 하한거 해제날 120일 발이 묶이다가 35일 밖으로 나다닌다. 35일은 어디서 나온 거죠? 한 달 좀 쉬었다가 그러면은 뭐 산철 결제라도 하는지. 다람이와 착끓이는 냄비는 같지 않지만 진흙소가 사자의 울음소리를 낼 줄 안다. 오늘로 법세가 이미 두루 원만하니. 법세, 나이 할 때 세인데 법 나이는 뭐 안 거 지나면 하나씩 올라가니까 그럼. 코를 붙잡았거든 입은 내버려라. 늘 코와 입을 본래 면목하고 안목에 입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코를 붙잡았거든 입은 내버려라. 크고 원만한 깨달음으로써 가람을 삼으니 77은 여전히 49이니라. 해제 법문은 또 이렇게 하셨어요. 다리미와 그 다음에 착끓이는 냄비는 같지 않지만 진흙소가 사자 울음소리를 낼 줄 안다. 오늘로 법세가 이미 두루 완만하니.
뭐 빈정거리시는 건 아니겠지만 법락은 좌차 누가 앞에 서냐 뒤에 서냐 늘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안 따질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연장자가 우대 그러면은 지하철도 거저 타고 나라에서 모두 나오고 내 법세가 이미 두루원만하니 그래 안 거 잘했어? 4개월 고생해서 나이 하나 더 먹으니까 좋아? 이런 건 아니시겠죠? 제가 성격이 그래 놓으니까 읽으면 다 또 그렇게 읽히는 거예요, 이게. 코를 붙잡았거든 입은 내버려라. 크고 원만한 깨달음으로 가람을 삼으니 제27은 여전히 49다. 상당설법. 뭐가 가람이냐? 그러면은 뭐 크고 원만한 깨달음. 가람이다. 네, 당당해야 될 텐데 각자가 자기 수행에 자기 이제 부동산 당당해야 될 텐데 22번째 상당설법 법당에 올라서 가을 강물이 맑고 얕을 때이니 흰 이슬과 안개낌 섬이로다. 착하구나 관세음이여 온몸이 거친 풀밭으로 들어가네. 중생세계 12 분별 망상의 그런 풀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친 풀밭에서는 더듬어 찾지 말아야 한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형님의 아내를 알지 못해도 본래 형수이니라. 이렇게 끝났네요. 앞에 봤던 것 가운데 뭐 관, 뭐 8량은 반관이다. 그러면 같은 거긴 하지만 뭐 계산해 보면 같지만 16량이 1관이다. 뭐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근데 또 말은 분명히 다르니까 아니면 또 회호 참 섞여 들어가 관계를 맺고 서로 기대는데 또 독자적인 뜻을 잃지 않는다. 공이다. 망상이 하나도 안 일어난다. 괴로움이 없다. 그러면은 이미 너와 나가 의미가 없다. 구분을 짓는 것조차. 우리는 항상 구분되길 바라잖아요. 더 돋보이길 바라는 거고. 근데 그 구분됨이 이미 괴로움인 건데 형님의 아내를 알지 못해도 본래 형수이니라. 뭐 한자를 뭔가 유의적인 게 더 있을 것 같은데 넘어가고 23번째 상당설법 법당에 올라서 문 밖에는 봄이 한창인데 산방에선 전혀 모르는구나. 산에 있는 선방에서는 그러면 모른다. 불쌍하구나 주장자여 어둠 속에서 스스로 가지를 뻗는구나. 주장자를 들고 이것이 주장자다. 어떤 것이 뻗은 가지냐?
주장대를 내던지고 곧장 내려와서 눈을 쉬고 눈곱을 떼내어라. 곧장 내려와서 눈을 쉬고 눈곱을 떼내어라. 책은 여기까지 보고 봄이 벌써 된 건지 근데 설날 얘기를 안 하시고 아무튼 재밌죠? 오늘도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